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파트 1 기계재료 과목 개요입니다. 기계재료 과목은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계재료의 성질, 그리고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비금속재료, 신소재 이렇게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재료의 시험의 종류와 그리고 경도 시험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출제 빈도가 많으므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살펴보면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그리고 각 시험의 종류들에 대한 특징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기계재료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재료의 분류는 처음에 금속재료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재료가 있고 금속이 아닌 재료라고 해서 비금속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가 있고요. 금속재료 중에서도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철강재료가 있고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철이 아닌 재료는 비철이라고 해서 비철금속재료라고 합니다. 이 비철금속재료는 철이 아닌 금속, 모든 금속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구리와 알루미늄, 텅스텐 이런 것들이 비철금속재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비금속재료와 비철금속재료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금속재료는 금속이 아닌 재료이고 비철금속재료는 철이 아닌 금속들을 말합니다. 금속재료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속은 광택을 가지고 있고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라는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이고요. 열과 전기의 양도체라고 해서 열도 전달할 수 있고 전기도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성이나 연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재료의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를 뜻하는데 외력, 외부의 힘을 견디는 정도를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도는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경도라고 합니다. 인성은 재료의 질긴 성질, 충격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피로는 강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작은 응력, 작은 힘에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작은 힘을 버티는 성질을 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프는 고온과 시간이 들어가는 힘에 생기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하고 이러한 크리프 한도라고 해서 이 변형이 증대될 때 한계까지 올라가는 크리프 한도가 있습니다. 연성은 재료가 외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6가지 금속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속재료의 물리적인 특성은 참고해 보시고요. 화학적인 특성 중에 내식성은 부식에 견디는 성질을 나타내고 내열성은 열에 견디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금속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보기를 보면 금속은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맞죠?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고 3번 일반적으로 투명하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은백색의 색을 불투명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4번을 보시면 소성 변형이 있어 가공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금속은 탄성 변형이 일어나서 더 많은 힘을 주면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형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금속은 녹여서 온도를 올려서 액체가 되어 금속이 냉각될 때 다시 고체로 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속은 결정 격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세 가지 결정 격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최심 입방 격자는 BCC라고 해서 강도가 높고 전연성이 작은 결정 격자고 면심 입방 격자는 전기 전도도가 크고 연성이 우수한 결정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밀 육방 격자는 취성, 깨지는 성질이 높은 결정 구조입니다. 고체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의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결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체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고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2종 이상의 금속 원소가 간단한 원자비로 결합되어 있을 때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에 또 배우겠지만 Fe3C라고 해서 시멘타이트가 있는데 3대 1 비율로 일정한 원자비로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을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금속간 화합물은 대체적으로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석, 공정, 포정, 편정 반응은 상태도에 나와 있는 반응들인데요. 이 세 개의 용어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속의 변형은 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이 있는데 고무줄 같이 힘을 주었다가 제거를 하면 다시 돌아오는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하고 그 이상의 힘을 줘서 재료가 변형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돌아오지 않는 변형을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시험의 종류입니다. 재료시험의 종류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시험별로 특징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인장시험인데요. 인장시험은 재료를 늘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늘려서 인장 강도라고 하는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 재료를 계속해서 하중을 힘을 주게 되면 오른쪽은 계속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을 계속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따라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고 D점에서 가장 큰 힘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힘을 견디는 이 부분을 그 재료의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 식은 꼭 외워두시고 그리고 연신율을 나타내는 공식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연신율은 늘어나는 비율을 나타내고 원래 거리분의 늘어난 거리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리고 인장 강도는 하중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장시험에서
시험 전에 표점 거리가 50mm 시편으로 시험한 후 그 표점 거리를 측정할 때는 55였다면 이 시편의 연신율을 물어봤습니다. 연신율은 원래 거리분의 늘어난 거리를 이용하므로 원래 거리는 표점 거리가 50mm였죠. 그래서 원래 거리가 50이었고 표점 거리 나중에 측정한 후에 했더니 5mm, 55mm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리 빼기 원래 거리를 빼면 이게 총 늘어난 거리겠죠. 여기에서 100을 곱하면 10%의 연신율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경도시험입니다. 경도시험은 재료의 단단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시험은 단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압입자라고 하는 누르는 장치가 있고 이 압입자 재료를 눌러서 압입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압입자와 압입자의 압입 흔적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도시험은 브리넬 경도라고 해서 HB로 나타내는데 브리넬 경도는 강구 압입자를 사용합니다. 강구라고 하면 동그란 형태의 지름을 가진 재질이 강철인 구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리넬 경도는 이 강구로 눌러서 압입 흔적의 지름을 측정해서 최종 경도값을 나타내는 시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커스 경도입니다. 대면각이 136도인 피라미드형 압입자입니다. 136도라는 이 각도가 중요하고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면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런 형식의 피라미드형 압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꼭지점의 각도가 136도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커스는 압입 자국의 대각선 길이를 측정해서 이게 글씨가 잘못 나왔네요. H 비커스니까 V겠죠? 네. 대각선의 길이를 측정해서 경도값을 지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로크웰 경도입니다. 로크웰 경도는 HRB와 HRC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알파벳 숫자는 스케일을 얘기합니다. 로크웰 경도 시험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B스케일과 C스케일을 사용하는데 B스케일은 압입자가 지름이 1.588mm인 강구를 사용하고 C스케일은 120도인 다이아몬드 원뿔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HRB 로크웰 경도 시험기 B스케일은 동그란 강구의 압입자를 사용하고 HRC C스케일의 로크웰 경도 시험기는 꼭지점이 120도인 다이아몬드로 된 원뿔의 압입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압입 자국의 압입 흔적의 깊이를 측정해서 경도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경도시험기의 마지막 시험기인 쇼어 경도입니다. 다이아몬드 해머를 이용해서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튀어오르는 일정한 다이아몬드 해머를 떨어뜨려서 튀어오르는 이 높이를 측정해서 경도값을 지정하는 경도시험기입니다. 이전에 있는 브리넬, 비커스, 로크웰 같은 누르는 방법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튀어오르는 높이를 측정하고 이를 환산해서 경도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강구를 이용하여 하중을 표면적으로 나누어 구하는 경도시험은 이라고 했습니다. 강구를 이용하고 하중을 표면적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브리넬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넬 경도를 보시면 지름이 D인 강구로 누르고 압입 흔적의 표면적을 이용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경도시험법입니다. 다음은 충격시험입니다. 충격에 대해 재료가 저항하는 성질, 인성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충격 에너지 값, 이 공식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로시험입니다. 피로시험기를 통해서 반복 하중이 가해지는 재료의 반복 횟수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반복 하중에 대해서 재료가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피로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 횟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어느 구간 이상이 되면 아무리 반복해도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이 위로 가면 재료가 부서지는 구역인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재료의 피로 한도라고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계 재료에 반복 하중이 작용하여도 영구히 파괴되지 않는 최대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하중이 작용해도 파괴가 되지 않는 응력이라고 해서 이것은 피로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크리프 시험입니다. 앞에 제자라는 말이 빠졌네요. 재료에 일정한 하중이나 응력을 가하는데 여기에서는 크리프 시험은 고온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재료를 고온 상태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주어도 재료가 변형하는 모습을 크리프라고 하는데 고온에서 시간을 경과함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시험이 크리프 시험입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금속에 고온으로 장시간, 고온과 시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인장하중을 계속 가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방법들은 모두 재료를 파괴하면서 시험하는 파괴시험이고요. 파괴시험이고 이후에는 비파괴시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비파괴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시험들의 종류, 초음파를 이용하는 초음파 탐상, 그리고 철가루를 이용해서 자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자분 탐상법,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사선 투과법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의 성질과 금속 재료의 기계적 특성, 그리고 각 재료의 시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각 재료
기계적 특성에 따른 각 재료 시험들의 종류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